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7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 장세였죠. 오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압도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독주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오늘 장 중반부터 급락을 하면서 사실 이제 어디서 급락이 나오든 어디서 이제 고점이 찍히든 우리가 뭐 용인할 수 있는 지점이죠. 지금 시총이 뭐 주요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의 시총이 이제 수십 조씩 뭐 40조, 50조 막 이렇게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랄까요, 그 거의 뭐 밸류 가장 높게 받는 그런 지점인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어떤 시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를 띄운 거는 이제 당연히 그 메이저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메이저 주체들이 이제 공매도하고 뭐 대립되는 어떤 구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매도 측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러기도 합니다. 그 오히려 이제 더 이제 롱으로 베팅해가지고 더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량 투하하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매물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전략들도 퍼는데요. 지금부터는 뭐 각종 뭐 우리가 이제 뭐 예측하기 어려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해하지 못한 어떤 시세라든지 뭐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이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쟁터에서 고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능선을 두고서 겨루는 그런 느낌의 지점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전지 그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엄청 뭐 거대하게 수익을 뭐 추가적으로 더 낼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이제 수익 실현도 하고 엑시트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날 보시면 최근에 2차전지가 아닌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없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쏠리면서 이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급락하는 패턴들인데, 그런 쪽에서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커진 성장주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저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요, 그거는 위기와 기회를 같이 주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제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회로 본다든지 위기로 본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차전지 말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너무나 명확한 매력적인 주가를 주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회라는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지금은 엄청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3시인데요. 아직 장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3.2%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역대급이죠. 코스피가 33조, 코스닥이 24조. 지금 그 오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건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이저가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구간에서 이제 팔았느냐?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측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면 너무 뭐랄까, 이 정도면 뭐 많이 올랐네, 이 정도면 충분하네, 이 정도면 차익 실현을 할 정도는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대 수급 주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주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제 힘을 가진 거대 물량들을 가진 측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이제 물량을 투하한다든지 그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쥐고 있는 쪽에서 물량을 안 내놓으면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건 누군가 투하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누가 팔았기 때문에 빠졌고 거래 대금이 터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대중이 하는 어떤 그 투자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메이저가 하는 전략에 이제 기반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이저가 하는 어떤 패턴에 의거해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의 패턴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전략들을 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이제 상승 종목 수가 49 종목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73 종목이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다 빠졌다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약간 플러스로 올라온 종목들이 오후에 좀 들면서 2차전 종목 내에서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바이오 쪽에 이제 다른 성장 업종에서 플러스 내지는 이제 양봉으로 전환되는 종목을 좀 유의있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바이오 업종에서 플러스로 빨리 돌리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양봉으로 좀 전환되는 종목, 또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 XR, 이제 이런 전장, 이런 영역에서 이제 하반기를 또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영역의 종목 중에서 덜 빠지거나 또 수급이 오히려 이제 오들면서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코스닥이 24조고 코스피가 34조인데요. 코스피 쪽의 흐름을 먼저 보죠.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볼게요. 거래대금으로 한번 좀 볼게요. 거래대금으로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홀딩스 이거는 엄청난 시세죠. 오늘 16%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8.9%, 거의 9%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도치 형태로 윗꼬리 아랫꼬리 긴 형태에서 오늘 좀 종가 마감을 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굉장히 치열한 지금 공매도 측과 또 이제 끌어올리는 측의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위아래 등락을 펼치는 그런 패턴들이 전개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확률 90%는 이 안에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어떤 고점의 패턴들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대중들은 사고 메이저는 팔고 하는. 근데 이제 낮은 확률로 이 물량 다 걷어들이면서 더 끌어올리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요 확률상 이 정도의 어떤 거대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는 급락 형태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물량들을 파동을 위해서 그리면서 하는 패턴을 그릴 공산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확률이지만 요걸 고점 경신을 하는 포인트는 이거는 좀 쉽진 않아요. 이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지금 뒤섞이면서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일반 개인이죠. 큰 손이 아니라 이제 일반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샀을 것이고,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더 끌어올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확률이 너무 낮은 그런 포인트죠. 확률 낮은 거에 베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5조 2천억입니다. 이 뭐 역대급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거래대금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3조 8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3조 5천억.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한가가 풀렸네요. 2조, LNF 2조, 삼성전자가 1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는 뭐 다 2차전지가 차지한 상황이고, 어쨌든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한 지금 그 물량 투하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빠지진 않죠. 시장 지수 대비해서 약보합 수준에 이제 돼 있고,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대폭적으로, 그나마 이제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오른 것도 없고, 오늘 뭐 거래대금이 뭐 역대급으로 터진다든지 이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자체가 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점을 형성할 때는 분명 이렇게 급등주의 형태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에서 나타난 현상이었고, 뭐 요 보시면 이런 삼성 SDI, LG엔솔 같은 종목들은 그런 거래 대금을 늘리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고점의 패턴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급등주 형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거래 대금을 터트리는 고점의 확연한 징후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그래도 이거는 뭐 고점의 시그널보다는 장기 매물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패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가 다 모두 정확히 이제 지금 가격대 지점에서 고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급등 연출하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상승한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대금을 터트렸기 때문에 고점의 시그널들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뭐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동박업체들이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뭐 솔루스 첨단소재 이런 것들은 거래대금을 최근 들어서는 좀 늘렸지만 뭐 역대급으로 터졌다든지 그런 패턴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분류를 해야 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분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선발대, 2차전지 선발대들이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다 왔다라는 어떤 시세 흐름을 보여줬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좀 주안점을 둔 부분은 그 2차전지가 아닌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굉장히 헐값에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와 버린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가 뭐 이제 꺾인다,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업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2차전지라는 그 시장을 압도한 수급의 이제 업종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약세를 좀 띄고 수급을 뺏겼지만 이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신고가를 재경신하고 또 이제 시세를 또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도체 업종에서도 찾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 쪽이 특히나 이제 하반기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포인트인데, 뭐 LG전자 같은 거 최근에 이제 요 빠진 이유가 뭐 시장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거래량도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기업도 121선을 이제 깨트렸는데 뭐 이것도 좋은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는 지점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MC네스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전장 업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뭐 거래 터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업종이 준 이제 이런 업종에서는 가격적 선물인데요. 그만큼 이런 가격을 다시 보긴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제 우리가 작년 말에도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나오면서 2차전지 업종의 많은 종목들이 막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급락 패턴을 보였었죠. 2차전지 업종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수가 지금 보시면 거의 한 1500포인트가 빠졌어요. 지수가, 업종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때 많은 종목들이 20-30%씩 빠졌어요. 2차전지. 그때는 이제 뭐 정말 처참하고 뭐랄까요, 뭐 진짜 쳐다보기 싫을 정도의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대로 이제 이렇게 움직였죠. 지금 이제 2차전지 때문에 빠진 많은 업종의 종목들이 이런 구간인 거예요. 결국 이런 구간. 이유 없잖아요. 왜 빠져요? 뭐 LG노텍이 왜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현대오토웨버가 왜 빠지겠습니까? 그냥 빠지는 거죠. 시장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잡아채기 딱 좋은 어떤 지점, 기회 구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채기에 매우 이제 좋은 어떤 시점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모든 어떤 매크로 조건이라든지 또 업종의 이제 주도 명분 이런 것들이 하반기부터 맞물리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론 그룹의 합병도 센트의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주도주의 어떤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보다 이제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셀트론 그룹주 3사 중에서 합병에 대한 모멘텀은 셀트론 제약에 포커스가 될 것이다는 이제 강조를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셀트론 제약의 3사 중에서 우리가 합병 모멘텀을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짠다면 그 중심에 이제 셀트론 제약을 놓으면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플러스를 내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보다 더 좀 유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한양행도 2.3% 상승, 그리고 오스코텍도 1%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을 뚫고 내려가진 않고 있죠. 오늘 같은 날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일반 개인 투자들은 오늘 같은 날 이런 것들을 사긴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고 또 지금 가장 인기 있고 지금 가장 화려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주로 대중들이 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뭐 그런 어떤 대중적 관심이 없고 또 이제 뭐 소외돼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날이 매수 적기다 하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SK바이오팜도 최근의 흐름들은 분명 이 업종 내에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주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 구도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하락으로 인한 지수 하락은 또 바이오에서 또 옥석을 또 골라낼 수 있고 또 반도체에서도 옥석을 골라낼 수 있는 뭐 해성 DS 이런 것들 오늘 플러스로 빨리 돌려버리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YC킴 같은 것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XR 관련된 콘텐츠 주식, 뭐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기업은 지금 상장하고 나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음봉입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15,000원인데 지금 14,00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왜 떨어졌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왜 떨어졌냐? 이 기업에 어떤 큰 문제점이 발생됐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펀더멘털 밸류를 낮춰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빠졌고 뭐 업종이나 지수 때문에 그냥 뭐 빠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머지않은 지점에 이제 모멘텀이 있거나 또 성장 업종 내에서도 또 주도력을 지니는 기술이라든지 명분을 갖고 있다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이제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주요 주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스코넥 같은 경우도 XR 쪽에 콘센트 관련된 기업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것도 전 저점을 깼어요. 거래도 없이. 이런 것들이 왜 떨어졌을까? 그리고 이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런 것들을 같이 놓고 지금 시장 상황과 판단을 해서 우리가 기회일지 아니면 기회가 아닌 위기일지 그걸 구분해서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항상 두 면의 양면의 그 이제 케이스를 선택지를 주게 되죠.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뒤면 같은 결국은 코로나 때도 위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기회로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와, 이거 나락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투자자와 야, 이거 여기서 좀 더 빠지면 더 좋겠는데 라는 기회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투자자. 이런 어떤 양쪽에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좀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 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먹을 자리가 별로 없겠구나. 어느 정도 이제 큰 수급의 주제가 좀 파는 경향들을 보이니까 이제 슬슬 비중을 축소하고 다른 어떤 업종 쪽으로 옮겨야겠구나. 이런 어떤 판단하는 투자자. 이 뒤섞이겠죠.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이제 맞을 것이고 또 이제 더 나은 수익을 주는 어떤 그런 전략일 것인지는 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 구도가 이제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큰 덩어리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가격을 이제 메이킹하는 쪽이 아니라 메이킹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1%가 아니라 1%를 보면서 투자하는 5%권역의 이제 투자자가 있겠죠. 뭐 수백억 뭐 이런 어떤 그런 운용자들이 지금부터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대략 한 일주일 상간에 어느 정도 판가름 납니다. 그 흐름이 결국은 그 1%의 어떤 가격 메이킹을 보고 순응하고 뒤따르는 그런 힘 있는 다소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주체인데요. 그런 수급 주체가 과연 이런 그 2차전지 이외에 또 매력적인 가격대 종목들을 매수를 할지, 또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을 재차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지, 그것들을 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좀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은 뭐 그렇게 지금 뭐 종목별로 이렇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크진 않아요. 지금 뭐 거의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그 차트부터 먼저 체크해 드리죠. 코스피 지수 차트가 지금 480일선 돌파 이후 오늘 뭐 음봉을 좀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정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 음봉이 생겼다는 부분인데요. 전체 지수에 대한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부정적으로 추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잘 분산되고 퍼지는 흐름이 전개된다면 대중들은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 빠져나온 자금들은 또 증시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기보다는 증시 안에서 또 다른 종목군 쪽으로 자금이 또 돌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증시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매크로 금리, 물가, 뭐 환율 여러 가지가 이제 우호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내에서 다른 업종 종목들을 또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음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 흐름을 지금 끌고 왔던 2차전지 업종이 지금 고지전 형성의 성격의 이제 흐름으로 좀 전개된다는 측면은 다소간에 여기서 치고 올리는 흐름에 대한 확률보다는 이 오늘 만들어진 요 봉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게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단기 급락한 것들은 또 단기 급등하는 형태로 좀 나오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일부는 또 이제 주저앉는 그런 패턴이 전개된 쪽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업종 지수 차트는 뭐 가히 오늘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펼쳐지는 흐름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고점 시그널이죠. 고점 시그널로서의 어떤 패턴을 명확히 이제 2차전지 업종 지수 차트에서 명확히 좀 보여주는 그런 패턴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윗골이 길고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터지고, 일단은 밑에서 이제 쭉 올라왔지만 단타로 이제 단기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5일선 지지력을 좀 확인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엄청난 광고가 발생된 겁니다. 오늘의 어떤 시세 흐름은 광고의 성격도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대중들이 야 이제 좀 많이 싸졌네라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광고, 대중적인 이제 이슈 메이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뭐 온통 다 뉴스는 요걸로 이제 도배되겠죠. 그래서 야 그동안 못 샀는데 살 수 있겠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대중이 유입되기 시작할 수 있는 패닉 바잉 현상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광고의 성격으로 좀 이제 비율을 들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정별 구도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박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보여주지는 않고요. 이 거대 물량이 이 거대 2차전지 업종에 들어온 거대 물량이 상당 기간 동안 고점 부근에서 파동을 그려줘야 이제 물량이 엑시트되고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막 하루 이틀 상간에 막 고점 찍어서 여기서 대량으로 팔고 나락으로 가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테마주지, 이런 2차전지 업종 같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 고점권역에 이제 변동성 파동 구간에서 팔 기회들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2차전지 업종의 큰 변동성이
중요한 전략상의 화두보다는 다른 종목이 급락한 게 전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업종도 오늘 같이 빠졌죠. 2% 이렇게 저점 부분에서는 그래도 밑꼬리를 그리면서 쭉 또 수급이 들어옵니다. 반도체 업종도 오늘 뭐 같이 빠졌죠. 21선을 좀 깨는 그 업종 지수의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상승 추세는 그래도 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이제 게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역선이 저점을 아직은 확실하게 확인한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기업도 아직은 뭐 직전 저점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패턴보다는 직전 저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다른 업종 쪽에서는 그나마 반도체 정도, 반도체 정도가 강한 시세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는 이제 그 다음 이제 2차전지 다음에 이제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구도를 좀 빠뜨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1조를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이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이니까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 쪽의 외국인 매도 수급은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 쪽이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8,200억을 순 매수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뭐 에코프로 그룹이죠.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1,400억 금융, 요건 에코프로. 일반 전기전자는 대부분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계열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코스닥 종목들은 매수하는 좀 경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LNF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이 대부분은 이제 또 외국인 수급일 거거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수급,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수급.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으로 대부분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코스닥 대량 매수 수급은 프로그램성 매수기 때문에 또 금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은 다소 좀 액티브한 수급들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의 프로그램 수급은 마이너스 24만 주인데 200만 주 넘게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팔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수급보다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파는 외국인의 수급인데, 과연 이걸 사들인 개인이 맞을 건지 그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제도 1조 3천억을 외국인이 순 매도했죠.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리고 오늘도 뭐 거대하게 지금 순 매도를 했을 텐데요. 어쨌든 요 수급 구도 자체가 최근에 이제 2차전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이제 그 차익 실현성의 어떤 수급들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의 흐름은 다소 이제 2차전지에서는 좀 엑시트하는 어떤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이제 오늘 외국인이 8,100억을 순 매도한 게 특징적이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한 500억 정도, 포스코 그룹에서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조 수준의 순 매도를 한 게 이제 외국인이고,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또 LNF까지 약 한 5천억 정도, 코스닥에 이제 2차전지 3인방을 외국인 한 5천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 이건 패시브하게 좀 들어온 자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오늘 순위를 보면 에코프로, LG엔솔, 또 SK하이테크놀로지, LG화학 다 2차전지네요. 삼성 SDI, 또 SKC 이렇게 다 2차전지 종목들이 수급 이제 동시 수급 상위였고요. 코스닥 쪽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뭐 압도적이네요. 1,500억. 나머지는 조금 개별 성격 바이오 종목도 꽤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라든지 삼성전자제약, 이오플로우 이런 기업들도 순위권에 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2차전지 종목들의 이제 뭐 좀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또 급락한 성장주들을 좀 주목해보고 거기서 이제 기회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너무나 매력적인 주가 수준에 내려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좀 포커스적인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변동성 강세 수고 많으셨고요. 시막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